한민족의 유일한 정통의학 사암진법, 한민족의 유일한 민족의학 사암진법. 사암진법은 삼도인 침구 요결이 바이블입니다. Only One, 이 요결이라는 책에서만 사암진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암진법은 이 요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결의 42개의 병증들, 그것들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사암침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요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련한 삼두인 침구 요결을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 사암침 아카데미. 오늘 우리가 함께 토론할 주제는 요결 제14장 열경문 함께 토론해 봅니다. 열경문에는 모두 4개의 증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1. 열격, 만성구토, 위암의 류. 2. 대장열, 3. 소장열, 그리고 4. 삼양열. 열격이란 무슨 병증입니까? 열격, 뜻풀이부터. 열격의 열, 목이 메일 열, 격, 흉격격. 달리 격열, 열색, 격기라고도 일컫는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거나 넘어갔다 해도 위, 즉 파합통에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이내 토하는 병증을 열격이라 한다. 한의학 대사전. 어떠세요? 무슨 병증인지 대강 짐작하시죠? 그렇습니다. 식도협착입니다. 식도협착. 식도협착에는 식도암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암으로 식도가 좁아졌어요. 그러면 음식이 내려가다가 병목 현상으로 잘 내려가지 못해. 그러면 왈칵 토할 수 있겠죠? 식도가 어느 부분에 이렇게 좁아졌어요. 그러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못하겠죠. 열격이라는 병증은 식도에 생긴 병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요결 제14장 열경문에 제1 열격은 바로 식도협착병을 논하고 있습니다. 만성구토, 위암의 류, 견증을 보면 흉격이 막히고 통하지 않아서 음식이 내려가지 못하고 혹 먹어도 도로 토하는 증. 한의학 대사전의 설명과 똑같죠? 식도에 생긴 질환이에요. 그런데 왜 음식이 안 내려가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식도가 좁아진 거예요. 그것을 식도협착이라고 하는데 식도협착이 된 원인 중에는 식도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법이 좀 이상해요. 단전영, 단전을 사하라. 중환정, 중환열에 침을 꽂고 가만히 두어라. 삼리, 족삼리와 양눈천은 사하라. 결론적으로 이 요법은 삼도인의 글이 아니에요. 그건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삼도인의 글이 아니다. 그러면 식도협착이라는 병은 어떠한 병입니까? 식도협착은 식도 내강이 비정상적으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종종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잠재적 원인이 있습니다. 식도협착, 그것은
많은 다른 질병 과정과 근본적인 병 원인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입니다. 협착 형성은 염증, 섬유증 또는 식도를 포함하는 신생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종종 점막 및 또는 점막하 조직에 손상을 입힙니다. 식도 협착을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식도염이 있습니다. 식도염의 제1병 원인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 밥통에는 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위산은 식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도 점막을 녹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궤양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식도가 좁아질 수 있어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식도 협착의 제일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식도 섬유증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호산구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도 신생물, 그렇죠. 이것은 식도암.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는 열격을 식도협착이라 한다. 식도염증 때문에 생기고 식도암으로도 생긴다. 식도암, 이것은 정부에 다시 살피기로 하고, 먼저 식도협착, 그것을 열격이라고 해요. 그런데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가장 큰 원인이라 했어요. 그런데요, 식도 섬유증을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인해서 폐가 섬유화됐어요. 수축, 팽창, 수축, 팽창. 호흡을 잘못해요. 그러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도 섬유증은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섬유화되는 게 아니고요. 콜라겐 섬유로 부풀어요. 그걸 식도 섬유화라고 합니다. 호상구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음식 과민증에 의해 구동되는 최근에 알려진 염증성 장애입니다. 호산구성 식도염은 만성 면역 매개 장애입니다. 호상구성 식도염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호상구성 식도염을 갖고 있는데 아니 위산이 역류해서 생기는 것 같아. 옛날엔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했는데도 안 나. 알고 보니까 면역 장애 때문에, 즉 호산구는 백혈구의 일종이잖아요. 알레르기 반응 때 그리고 기생충이 들어오면 호산구가 방어하는데 식도에 아주 작은 염증에도 호산구가 과잉 출동하는 거예요. 과잉 면역. 자가 면역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과잉 면역,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이 호산구 폭풍이 일어나면 그러면 콜라겐 섬유화돼요. 그 부분이 이렇게 콜라겐 섬유화돼서 결국 이렇게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식도가 좁아지잖아요. 음식이 잘 안 내려가죠.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인해서 식도에 염증이 생겼다. 식도가 부풀었다. 또 다른 원인은 최근에 알려진 것,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호산구, 백혈구가 과잉 폭풍, 증폭이 되면 이렇게 콜라겐 섬유화되어서 덩어리가 생긴다, 부푼다. 식도가 협착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원인을 이해했으면 사암진법을 같이 찾아보십시다. 사암진. 그렇죠? 보이시죠? 제1원인 위식도 역류성 질환, 탄산문에서 토론했잖아요. 위식도 역류성 질환과 이 사이토카인 폭풍과 같이 호산구라는 백혈구 과잉 증폭, 폭풍, 그로 인해서 콜라겐 섬유가 뭉치고 식도가 이렇게 좁아진다. 답 나오잖아요. 식도염은 위식도 역류성 질환 때문이라니까. 그렇죠. 탄산문에서 토론했듯이 간정격, 간정격, 음곡곡전의 N극, 경고중봉의 S극. 그런데요, 호산구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대요. 말씀드렸듯이 호산구라는 백혈구가 폭풍이 몰아쳤어요. 사이토카인 폭풍처럼. 그래서 식도가 섬유화되었는데 폐 섬유화되는 것처럼 바삭바삭해지는 게 아니라 콜라겐 섬유를 증폭을 시켜서 이렇게 콜라겐 덩어리를 형성한다. 이게 호상구성 식도염인데 이것은 만성 면역 매개 장애래요. 이때는 그렇죠. 대장 정격을 써야죠. 왜? 이 호산구성 식도염에는요, 콜라겐 섬유가 부풀어 오를 때 목 주변에 그리고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이렇게
호산구성 식도염은 림프절 부종, 림프절이 비대해진다. 그러니까 만져보아서 림프절이 우둘두둘 부어있다. 그러면 사암도인께서 림프절이 여기저기 부었어, 대장정격 써 그러셨잖아요. 이것은 면역 과잉이니까 또 대장정격이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족삼리 곡지에는 N극면, 양곡 양계혈에는 S극면 부착. 요법 단전영 중환정 삼리 양릉천사, 이것은 사암도인의 글이 아니에요. 14장 열경문 제1증 열격 중에 견증은 있는데 그 요법 그 부분이 그만 찢겨졌을지 몰라요. 그래서 후인들이 첨삭한 거예요. 이건 과감히 지워버리고 간정격, 대장정격을 동시에 놓는다. 특히 이하의 핵이 만져지면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면 대장정격을 쓴다. 그런데 온리원 위식도 역류성 질환으로 식도 협착이 된 것이다. 그러면 간정격만 써도 되겠지만, 그러나 최근에는 이 두 개의 증이 같이 오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대장정격 그리고 간정격 같이 쓰세요. 사암도인 침구요결 제1증 만성구토 위암의 류이다 했지만 이것은 위암이 아니고 식도암이에요. 식도암. 위암의 류, 이것은 사암도인이 쓰신 게 아니라 사암도인 침구요결 필사본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오늘날의 판본으로 엮은 행림서원 초대 대표 행파 이태호 선생이 주석을 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식도암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암이라고 하셨는데, 위암은 다른 증에서 또 다뤄요. 이 열경문 중에서. 일단 식도암이다. 그러면 식도암은 어떻게 식도 협착을 일으키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치료법은, 그것은 이어지는 시간에